2024년 9월 1일입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어요. 일요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창문형 에어컨을 철거를 했고요. 주간 날씨를 보니까 극한 더위는 없는 것 같아요. 더운 것 같긴 한데, 내일 또 아침 일찍 머리를 좀 헤어 이발을 하러 갈 생각입니다. 조금 이제 약간 제가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 있어서 머리를 할 때는 좀 쉬고 그러죠. 자, 어제 31일 날 11시 밤에 이게 참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 파주에서 벌어졌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초죠. 파주 호텔에서 두 놈이 가해자가 두 명의 여성을 유인해서 살해했던, 그리고 그놈 두 놈도 떨어져서 사망했던 21층, 제가 20층, 21층, 22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경기 북부 경찰 몇 애들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그렇게 지적한 이유는 충분히 이 실종자 가출 조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호텔에서 이제 현장에 접근을 할 때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 범인이 있고, 혹은 범인과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CCTV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범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에서 수사가 진행됐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하니까 생지랄 난리들을 했죠. 저한테 직접 전화는 못 걸고 건너에서 걸어갔고 이런, 저는 전혀 전화를 안 받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해라. 본인들이 수사에 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거면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어, 정확히 내용을 밝히면 되는 거지.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거고, 당연히 일개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적어도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당연히 제기하고, 언론이 못하는 거를 제가 제기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파주 호텔 사건의 첫 언론 보도들이 투신했다. 범인들이 투신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니, 범인들이 투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니들이 어떻게 알아? 정확히 투신한 걸 본 사람이 있어? 아니면은 거기 그 투신애한테 발자국이 있어? 거기서 손을 대갖고 이렇게 넘어간 어떤 증거가 있어? 그런 증거라든가 어떤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추락사입니다. 추락사에는 투신도 있고 아니면 사고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어떤 뭐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혹 가능성 적지만 그러면은 어, 이게 또 사실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밝혀질 것을 굳이 언론에서 바로 투신 자살. 투신이라는 건 투신 자살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자기들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이 쫓아오니까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냥 떨어져 죽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 혹시 도망을 갈래다가 위층이나 이럴 쯤으로 해서 뭘 해서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 있죠. 그거는 자살은 아니잖아요. 투실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밝혀진 다음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굳이 언론에 바로 흘리는 이유가 수사하는 애들이 그거는 본인들이 이 사실 그 방에 가보니까 너무 처참해요. 피해 2명이 처참하게 죽어 있어요. 예? 그냥 테이프로 해갖고 처참하게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출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인들이 수신했다는 걸로 퉁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죠. 했더니 쌩 지랄하면서 뭐 온 곳곳에서 전화 뭐 연락 뭐 지랄해서 할 말 있으면 공식적으로 해라. 기억나실 겁니다. 하주 호텔. 근데 이 비슷한 일이 어젯밤에 발생한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비슷한 것 같지 않지만 층은 달라요. 그리고 아파트고 그래요. 이게 정확한 몇몇 지금 이 관련된 그 기사들 주요 언론의 기사를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경찰 방문하자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져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이 MBC 기자는 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단은 변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추락해서 숨졌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스스로 뛰어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투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이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뭔가 캥기고 잘못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조금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MBC의 이 보도는 떨어져 숨져라고 하는 좀 애매하지만 이것은 그 사고 그러니까 몇 가지 가능성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신문도 뭐라고 하냐면 성착취물 용의자 8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 그런데 여기서 떨어져 숨졌다는 것이 그냥 표현이 글쎄요. 사실 뭐 정확히 이게 뭐 투신이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지난번 파주 호텔 사건 때 여러 언론의 그 기자들 실명을 해고 여러 언론에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니들이 봤냐? 이 투신이라고 할 수 있냐? 아니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를 경찰의 말만 받아 써주면은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상태를 모르니까 그냥 추락사라고 보는 게 맞다. 나중에 자살을 했던 뭐 했던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기 북부경찰청 애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포 혐의, 성착취물 관련 제작 유포 혐의가 신고돼서 피해자 조사까지로 적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으로 가해자로 범인으로 수정되는 집을 방문해 소재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의 인적 사항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의 이름도 몰라. 뭐 그러는데 어느 아파트 어느 동에 산다는 것 정도는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대충 이렇게 이건 알 수 있죠. 얘는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 대한 피해자와 이렇게 가해자가 여러 얘기를 하거나 얘기할 때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에 뭐 어떤 동에 뭐 대충 그런 정도를 추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또 IP도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뭐 관리사무실에 보면은 여기 혼자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족들 빼고 그러면 아 저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되는 수는 소재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수사팀 4명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변명은 그거예요. 아니 용의자하고 물리적 접촉도 없었고 대면접도 없는 상태에서 확인하러 갔다고 초인종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근데 밑에서 봤을 때 올라가기 전에 집에 불빛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요건 다음에 뭐 좀 추가해서 하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중앙일보는 느낌이 아동 성착취물 용의자 경찰이 집 찾아오자 8층서 떨어져 숨져. 그러니까 경찰 때문에 오자 투신했다는 느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도 사고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투신이라고 경찰의 말을 그대로 써주기는 배상훈이가 지랄하고 또 그 배상훈이 지랄하는 문제제기가 타당한 거고 물론 배상훈이 때문에 그랬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니까 사실은 그냥 과정을 뭐 경찰이 오자 뭐 이렇게 해서 추락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어쨌든 이 투신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국민일보라든가 국민일보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한겨레 같은 경우도 아파스터 추락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락사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용은 이제 자살자해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정확히는 이 한겨레 신문의 이준희 기자의 표현이 정확히 맞죠. 추락사가 맞는 거고 거기에 예를 들면은 뭐 투신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경찰의 입장을 제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범인이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은 그럼 뭐 범인이 죽은 거야 안타깝지 범인이 이놈이 만약에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 행위 자체가 안타까운 건 아닙니다. 예, 즉 말하자면은 경찰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살아있는 채로 잡아갖고 응당 처벌을 받게 만들었으면은 그게 더 베스트인데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그놈이 살인자건 뭐 악마 같은 놈이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에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국민일보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 투신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느낌도 어, 연합뉴스 TV 같은 것도 추락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데 사실은 저는 좀 제가 지랄지랄한 게 파주 호텔 사건부터 몇 차례 그 이전에도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고 함부로 자살했다 범인을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찰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랄지랄하는 거 그 부분은 그래도 일종의 보람 같은 걸 느낍니다. 절대 경찰 한 일방 수사하는 일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하는 것이고 그 선입견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자세는 이런 언론의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뭐 지랄해 갖고 이렇게 했다고 그건 제 자아자찬이니까 그냥 저 새끼 그냥 원래 그런 놈이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보죠. 얘들 그 파주경찰서 수사팀 애들이 그러면 그 정확히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 원칙대로 했는 게 맞느냐? 일단 4명이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면 4명이나 갔는데 4명이나 바깥에서 소인종을 누르는데 생각해보세요. 얘가 혼자 살고 여기서 성착취물의 범인이고 그랬다고 하면은 분명히 바깥에 CCTV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놓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적어도 뭔가 이 바깥에 온 애들이 경찰이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바깥에 이 방문해 소재를 파악하려고 방문한 경찰이 아니라 이렇게 못했느냐? 예를 들면은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근데 지금 4명이나 갔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 거는 알고 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시에 경찰이 도착해서 했을 때 이런 성착취범들이 어떤 투신소동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소동이라든가 아니면 인질극을 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 못했느냐. 얼마 전에 그 검찰 수사관 등신 새끼들 3명이 그 흔히 말하는 자유형 미집행자 아니면 도망갔던 그 애를 양주 쪽인가 어디서 그 잡지 못하고 하다가 저기 그 자기 여자친구 목에 이렇게 칼을 대고 인질극 벌여갖고 놓쳐갖고 그 다음 날인가 자수했던 그런 바보짓을 검찰 수사관들이 하는 걸 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파주경찰 수사팀 4명의 경찰관이 물론 당연히 수사과니까 사복을 입고 갔겠죠. 근데 사복 입고 가도 또 보면은 쟤들이 경찰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걔들이 왔는데 이거 내가 잡힐 것 같고 증거가 여기 있어. 큰일이네. 그럼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옆집 베란다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투신이라고 하면 안 되냐, 안 될 것이냐는 얘기를 하면은 얘는 말하자면 옆집 베란다로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옆집 베란다가 잠겨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만약에 이게 밤 11시예요. 밤 11시예요. 옆집 베란다 넘어갔는데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인질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이거는 이 파주경찰 수사팀 애들이 뭔가 되게 너무 라이브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 방송하면 또 지랄하고 또 전화하고 지랄하겠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경찰 4시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벗어 이렇게 벗겠죠? 4시나? 근데 누르고 그럼 답이 없어. 그럼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이거 조금 조용히 근데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가지도 않아. 그러면 옆집으로 갔어. 옆집으로 왜 갔죠? 생각해보세요. 옆집으로 왜 갔습니까? 옆집으로 넘어가서 문만 열렸으면 베란다 그 정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만약에 애들이라도 있고 다른 여성들이라도 힘없는 여성들이라도 있으면 걔들
협박해서 문을 열고 도망 나오거나 아니면 인질 버리면 파주경찰서 수사 팀 애들이 당신들이 그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걸 모자라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생각해보면 지금이 밤 11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저기 분명히 혼자 살 이제 관리사무소 통해서 혼자 살고 여기 뭐 어차피 대충 알 수 있죠. 근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기 혼자 사나? 누가 사나? 이렇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확인해서 안 열어주고 그럴 때 이 사람이 도망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옆집 그 베란다?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 쪽에요. 그 이 방화 대피로 벽이요. 그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깰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깨라고 만든 거예요. 깨고 옆쪽으로 도망가라고. 대피하라고. 만약에 여기서 했을 때 도망해서 아까 똑같은 형태로 가서 그 인질극이나 버리고 그 사람 속 위에 했으면 이런 생각을 왜 못하죠? 경찰 애들이? 그러니까 넷이나 되는데 그 정도면 경험 있는 애들이 수사 10년 넘게 한 애들이 있을 텐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투신 얘기 이런 거 말고 지금 문제는 투신이 문제가 아니라 옆집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인식 걸리고 유해했을 경우 돼. 그러면은 최소한 그러지 말고 밤에 11시니까 11시니까 아니 여기 저기 우리 관리하는 아저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대동해 갖고 거기 저 위에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왔는데 잠깐 나와보세요라고 해거나 아니 이 정도도 못합니까? 어? 이 정도의 융통성도 없어요? 그 정도도?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네 명이 다 갈 이유가 있나? 한 명 하고 아니 뭐 아파트 관리 모자 쓰고 이게 뭐 영화적인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그래서 지금 얘는 배나 넘어가서 갖고 오락가락 하다가 근데 이제 밑에 바깥에 있는 수사팀 네 명은 보니까 뭐 이상해 밑에 내려가 보니까 불은 켜져 있고 애가 말하자면 소송이고 있어. 아니 그런 거를 예? 파주경찰 수사팀 형사분들, 경찰분들 이걸 미리 했어야지. 말하자면 이거를 거기 세 명 가고 나머지 한 명이 바깥에서 아니면 동층이나 이런 데서 보고 이거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거 안 되나요? 그리고 나서 119에 신고하면은 생각하면은 119가 오는데 시간 걸려 밤에 또 그 11시에 소방차 와 다 들려 보여 그러니까 그때 떨어져 죽을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러다가 다른 쪽 베란다로 가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게 경찰이면 양 옆집이 있어 그러면 이 생각은 그럼 옆집에 이제 파주경찰서 경찰인데 옆집에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고 잠깐 여기 나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정도 운영도 못하나요? 그러면 베란다 옆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 범인은 넘어갔다 왔다 하는데 경찰 이게 뭐야 얘들은 그러니까 그냥 나이브하게 가서 야 소재 있으면 소재 확인하고 야 너 뭐 범인 맞아? 뭐 이러려고 했나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파주경찰 수사팀의 경찰관 넷이 무슨 생각으로 소재 파악을 해서 현관을 두들겼을 때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작전 개념 아니면 검거 개념 이거 검거는 아니 솔직히 검거는 아닐 수도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성착취범의 특성상 증거가 거주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거주지에 있기 때문에 안 열어줄 수도 있어.
그거 안 이루어졌을 건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 다, 플랜 B가 뭐야? 플랜 B가 없잖아, 지금. 플랜 B가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거야? 아니지. 그런 바보들은 아니겠지, 설마.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뭔가, 이 몸을 이렇게 KT 직원이나 다른 걸로 하고, 배달원으로 하고, 관리 아저씨한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눈치를 채고 그랬겠지.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갈 곳이 창밖에 없다고 하면 저 창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걸 또 얘가 베란다를 이쪽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네 명이 이걸 확인하려고 했을 때, 응? 했을 때 그러면 옆집 이게 이제 복도식이든 계단식이면 옆집일 수 있고 아니 이제 복도식이면 이게 다르겠지만 이게 복도식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은 옆집에 위험이 될 수 있게 옆집에 두 집 있잖아요. 을 확인을 해갖고 제가 이쪽 경찰관인데 이게 좀 하려고 하니까 잠깐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잠깐 이 정도도 못하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옆집에 베란다 창문 잠겼기 망정이지 열렸다면 이거 대박 인지 사건 대박 나면은 당신 다 뭐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 파주 경찰 수사과장이 얘는 뭐 하는 놈이고, 뭐 하는 자고, 그 팀장은 뭐 하는 애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잖아요. 어? 인적사항 확인이 안 됐어. 인적사항 확인이 안 됐겠지. 근데 어디 사는지는 알았잖아. 그리고 거기에 관리사무실 통해서 혼자 살고 그러면 분명히 범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잖아. 그리고 밤 11시에 갈 정도면 이게 영장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뭐야? 확인을 한 후에 뭐라도 이게 진급체포라도 하려고 간 건지 아니면은 왜 도대체 한 거야 도대체? 어? 4명이나 왜 밤 11시에 간 거야?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밤 11시니까 뒤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당장 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밤에 기다렸다가 아침에 옆집 사람들 다 나가고 그럼 얘가 나오려고 할 때 뭘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꼭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혹시 다른 위험이 있을 상황을 생각 못하고 꼭 이런 바보짓을 하네 이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제가 굳이 지난번 파주 호텔 사건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사건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큰일 날 일입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범인이 진짜 이게 범인이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확인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추락사한 거예요. 지가 뛰어났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문제가 옆집 베란다로 넘어가서 그 옆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여성 아주머니들 아니면 그 여성들 아니면 노인들 붙잡고 인질을 벌이다가 사상되면 이거 진짜 파주 경찰서장 목이 날아갈 거니까 그 새끼 목이 날아가든 뭐든 상관없지. 근데 문제는 사람이 다치잖아. 사람이. 아니, 죄송합니다. 그 새끼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큰일 납니다. 이거 이렇게 허스룩하게 하다가는 물론 본인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라고 하냐면 실수였다. 설마 그냥 단순히 방문해 갖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예? 베란다로 나가서 저렇게 할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우리가 뭐 대면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라고 소재만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예? 형사들 생각이고 그것의 상황에 처해지는 범인의 입장과 그리고 그 범인의 옆집에 있는
일반 시민의 어떤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